뭐가 제일 바뀐 것 같아요? 그렇게 돈을 벌고 나니까. 일단 네. 편의점 가서 가격을 확인을 안 해요. 먹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덜 하게 됐어요. 맞아, 식당 가서도 예전에는 뭐 가격을 다 보고 했다면 이제 네. 좀 가격 덜 보고. 오늘 지금 바로 나는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번다 편입니다. 야,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이제 블로그를 수익형을 시작해요. 그분들이 뭐 블로그 주제를 선정한 팁이라든가 뭐 키워드 좀 추출하는 방법이라든가 지금 뭐 키워드라든가 뭔가 이렇게 명확한 컨셉의 블로그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칠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잡블로그로 운영을 해도 괜찮아요. 잡블로그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야?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는 블로그, 아, 잡다하게 다루는 블로그를 해도 괜찮아요. 네, 정말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네, 블로그로 강의를 할 수가 있는 이유 중 가장 큰 게 같은 블로그를 하더라도 네. 주제가 다르고 또 주제가 같더라도 소재가 다르기 때문인데 네,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하면 좋다는 솔직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걸 내가 찾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겁먹지 말고 뭐가 더 좋다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최대한 많이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뤄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통계가 있거든요. 네, 그 통계를 보면 내가 어디서 방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그런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통계를 보려면 결국에는 내가 일단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그쵸. 블로그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작을 가장 먼저 해야죠.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 사람들이 들어왔는 검색했는 그 통계를 네. 봐야 된다는 건가요? 네네, 맞아요. 유튜브에서도 그 키워드 검색을 해서 그 통계를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 말고 혹시 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아, 키워드, 네. 있습니다. 키워드 툴이 있잖아요. 뭐요? 뭐 있어요? 키워드 검색 툴이 있는데, 그런 게 있군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건 블랙키위예요. 블랙 키위. 네. 블랙키위가 보면 있죠, 여기에. 네네네. 야, 이런 게 있었구나. 또 빈센조로 검색을 해볼게요. 네. 인센죠? 네. 보면은 월간 검색량이 나오죠. 이거는 와. 모바일 검색량, 이건 PC 검색량. 네. 네, 그리고 이건 발행량. 이걸 조합하면은 경쟁도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건 예상 검색량, 포화 지수, 네. 그리고 빈센조와 관련된 키워드들도 같이 알려주죠. 어, 이런 걸 잡아서 세부 키워드로 잡으면 되겠죠. 그럼 빈센조 중에서 제일 검색이 많이 되는 게 나온 거예요? 네, 세부 키워드 중에서요. 연관 키워드. 어, 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이건 검색 동향도 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요일별도 볼 수가 있고, 연령별 검색 비율, 연령대도 알 수가 그렇구나. 있는 거죠. 성별도 알 수가 있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가장 효율성 있는 타겟을 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다. 예를 들어서 네. 유튜브도 광고가 이게 만약에 A랑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광고를 본다고 수익이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의 연령대나 뭐 나오는 광고나 뭐 다른 다르죠, 거잖아요.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타겟을 하면 좋다라는 거. 내 채널을 누가 검색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연령대를. 그럼 또 그 연령대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정말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사이트만 참고하면 되나요? 사실 어떤 사이트를 이용하든 검색 결과는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광고 수익 외에도 사실 또 제휴 마케팅으로 돈 버는 것도 있다면서요? 네. 제휴 마케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제휴 마케팅은 방금은 클릭을 해야 수익을 얻는 거였잖아요. 네. 그리고 구글 애드센스는 네. 광고가 랜덤으로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광고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광고가 랜덤으로 송출이 되는데 제휴 마케팅은 내가 특정 광고를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와 제휴를 맺는 거죠. 어떻게 맺어요? 그런 걸 중개해주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네네. 가장 대표적으로 쿠팡 파트너스가 있는데요. 네. 쿠팡에 있는 물건들을 내가 선택을 해서 홍보를 할 경우에 거기서 3% 정도의 커미션을 얻어요. 판매 그 금액의 3%. 네. 그거를 내가 온라인에서 꼭 블로그가 아니더라도 네. 댓글창이든 카페든 어디든 내가 그 링크를 걸기만 하면 네. 사람들이 그걸 눌러서 구매를 했을 때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럼 쿠팡 파트너스 지금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나요? 네네. 어떻게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쿠팡 파트너스 사이트는 그대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어디로 가면 되는 네, 거죠? 여기서 회원가입을 하면은 바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광고를 다는 거는 지금 보면은 이 글이 LG 트롯 워시타워와 관련된 글이에요. 네. 지금 그거랑 관련된 글이 내용이 써 있죠. 네. 이걸 쭉 내리면 아래쪽에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를 누르면 누르면 쿠팡으로 들어가시죠. 네. 지금 제품 가격이 233만 9천 원이에요. 네. 여기서 팔렸을 때 3%가 들어온다. 야, 하고 잠깐만요. 들어봐요. 계산기 돌려봐야 되겠습니다. 233만 9천 원 곱하기 3% 7만 원에 들어오네. 그리고 쿠팡 파트너스는 사실 커미션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네. 3% 주는 거니까 더 많은 데도 있는데 네.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어, 왜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광고를 받는 입장에서 네.
금액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금액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게 내가 만약에 좀 알려지지 않은, 유명하지 않은 쇼핑몰의 제품을 광고하면 사람들이 구매를 잘 안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반면에 쿠팡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믿을 수 있는. 네. 그래서 일단 초보자가 하기에 가장 좋고요. 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정말 이상한 업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금을 안 해주고 갑자기 사라진다던가. 아, 네. 근데 여기는 그럴 일이 없으니까 네. 네,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일단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아마존에서 커미션 받는 거랑 약간 비슷한 네. 거겠죠. 맞아요. 여기서 내가 쿠팡 파트너스 가입해가지고 뭔가 어떤 링크를 받는 건가요? 네네, 맞아요. 내가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면 이렇게 링크를 줘요. 아, 그리고 내가 여기 텍스트에다가 링크 삽입해가지고 그걸 가져가는 거네요. 네네. 제휴 마케팅은 거의 대부분 CPA 광고라고 불려요. 네, 이 CPA는 광고주가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 커미션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애드센스 같은 경우에는 CPC 광고라고 해요. 네, 이거는 클릭을 했을 때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네. 난이도를 놓고 보면 사람들이 지갑에서 돈을 지불하게 하는 거, 이게 정말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네, 그래서 일단 클릭을 하게끔 하는 게 가장 쉬우니까 애드센스를 먼저 하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수익적으로 봤을 때는 방금 보셨지만 단가가 더 높으니까 아무래도 CPA 광고가 수익률은 더 좋아요. 네. 그래서 경험이 좀 쌓였을 때 같이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애드센스를 단 블로그에서 이 쿠팡 파트너스 광고를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은 네, 글 하나로 두 개의 광고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마디로 애드센스로 돈을 버는 것과 제휴 마케팅으로 돈 버는 거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네이버에서도 제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할 수 있어요, 이건. 네이버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블로그로 돈 버는 대표적인 게 애드센스랑 제휴 마케팅인 건데, 네네. 요거 이제 장단점, 뭐 둘 다 같이 가져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나요? 애드센스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글을 한번 작성해 놓으면 네. 이건 콘텐츠 수입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꾸준히 가져갈 수가 있어요. 내가 일을 안 해도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장기적인 거죠. 네네. 근데 제휴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을 하는 만큼 벌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때그때 유행하는 제품이 다르고 이 제품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신제품 계속 나올 테니까. 네네. 그래서 유통기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네. 네. 그렇게 해서 하나는 장기적으로, 하나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도서로 친다면 스테디셀러와 베스트셀러.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애드센스가 내 스테디셀러가 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제휴 마케팅이 내 베스트셀러인데, 그러면 리나님 말고 리나님 주변에도 이렇게 수익형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아무래도. 아, 네네. 그렇죠. 블로그로. 그럼 그분들의 수익은 좀 제휴 마케팅, 애드센스 어느 게 좀 더 큰 경향이 있나요? 보통은 애드센스 수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제휴 마케팅은 말씀드렸듯이 정말 난이도가 높거든요. 네, 그래서 마케팅에 대한 공부가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애드센스는 구글에서 광고를 다 알아서 송출을 해줘요. 네네. 그래서 내가 광고랑 관련해서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글만 쓰고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클릭하게 만들 것인가만 고민하면 되는 거라서 네. 난이도가 쉬워서 더 현실적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지금 클릭 얘기하셔서 그런데 결국에는 진짜 심플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들어오게끔 검색해서 클릭하게 만들고 네. 그 다음에 내 블로그에 최대한 오래 머무르게 하면서 내 광고를 클릭하게 만드는 게 사실 전부인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게 기본 콘텐츠의 그 질이 그 텍스트에 담겨 있잖아요. 그쵸. 그럼 좀 글쓰기를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유튜브라면 당연히 영상을 잘 만들어야 되는 게 모든 것들에 뭐 가장 좌우할 거고. 글쓰기가 좀 중요하긴 한데 네. 사실 글쓰기와 관련해서 설명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이걸 잘 쓰는 방법이라는 게 사실 사람마다 다른 거고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량 좀 길게 하는 거 네. 그리고 본문에도 키워드를 넣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써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얘기해서 그런데 제가 옛날 듣기로 그 네이버였던 것 같아요. 제목과 본문과 태그에는 다 항시 똑같은 키워드는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네, 맞아요. 그 여기도 적용되나요, 트위스토에도? 네, 맞습니다. 적용되는구나. 구글 애드센스 승인 및 뭐 그 사용법 팁 좀 있을까요? 구글 애드센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네. 티스토리 블로그를 개설하고 네. 그리고 글을 많이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승인을 받기 위해서 네. 다른 사람의 글을 베끼거나 어. 아니면 대충 막 쓰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근데 당연히 앞으로도 이런 걸 계속 잡겠죠. 네네. 그래서 승인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글 개수는 최소 30개 이상은 쌓아주는 게 좋고 그리고 다른 글을 절대 베끼지 않고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어야 승인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이 투스토리라는 구글 애드센스도 처음부터 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조건이 있어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 글을 채운 다음에 신청을 해야 돼요. 그 유튜브로 친다면 구독자 1000명 이상의 1년 동안 4000시간 이상을 채워야 되는 명확한 기준이 있잖아요. 네네. 티스토리의 구글 애드센스는 그런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그런 기준이 없어요. 이게 있으면 악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네. 이게 없고요. 계속 지금도 이 기준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 내가 쓰고 난 다음에 그냥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보고 판단해 주는 거네요? 네네. 이거를 그래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네. 저는 글을 뭐 하나 추가할 때마다 신청을 계속 해본 적도 있고요. 네. 다르게 하면서 계속 테스트를 해보는데 평균적으로는 30개 이상에서 승인이 되고 있다. 근데 글의 품질이 너무 떨어질 경우에는 네. 50개 이상이 필요할 때도 있다. 어,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하나의 채널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네, 그쵸. 네, 채널 운영할 때는 좀 장기적으로 필요한 뭐 마인드라든가 자세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꾸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인드셋이 되게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일단 남들이랑 비교하지 않는 거. 이것도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네. 사람마다 솔직히 센스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소질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남이랑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난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걸 생각을 바꿔서 나랑 비교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어제의 나, 저번 주에 나랑 비교하면은 네. 조금이긴 하더라도 분명 성장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나를 경쟁자라고 생각하면서 장기적으로 재미를 느끼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처음부터 너무 예를 들어서 저는 1000만 원이라고 하죠. 이런 금액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떤 분야든 소수일 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처음부터 1000만 원을 내가 목표로 잡는다 네. 했을 때는 10만 원, 100만 원이 들어오는 게 오히려 적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내가 처음부터 목표를 월 10만 원, 월 30만 원을 잡고 시작하면은 그걸 올라갈 때마다 재미가 있거든요. 네네. 성취감이 있고 그렇죠. 이게 꾸준함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우지 말자. 네네. 그렇다고 하기에는 요거 농으로 드리는 건데 니나님 책 디표지에 빵원으로 시작해서 월 1000만 원 버는 수익형 블로그 만드는 거. 사람들한테 높은 기준이 본인이 제시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 이거는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그렇죠. 건데요. 가능성. 네, 저도 제가 이렇게 벌 줄 몰랐어요. 그렇죠. 제 목표는 30만 원, 진짜. 도전을 처음에 했을 때 이 네. 생각이었거든요. 1년만 내가 해보고 싶은 걸 하자.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부업으로 가져가자. 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0만 원을 목표로 했는데 생각보다 잘 됐던 거예요. 소질이 있는지도 몰랐고 이만큼까지. 보통 대부분 어떤 분야든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내가 될 줄 알고 시작하는 사람은 정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미 했겠죠. 그러면. 네네, 될 그쵸. 줄 알고 했으면 맞아요, 훨씬 맞아요. 빨리 시작했을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일단 가능성을 믿고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니나님 생각했을 때 지금도 여전히 블로그로 월 1000만 원 벌 수 있다 생각하세요? 네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처음에 유튜브에서 제가 블로그 강의를 했을 때 네.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걸 다 알려줘 버리면 다 같이 망한다. 돈을 그렇게 못 벌게 될 거다라고 했었는데요. 근데 오히려 제가 이걸 알리면서부터 더 높은 수익을 얻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건 강의 홍보 같이 들릴 수가 있는데 네. 제 강의 이번에 제가 수익 인증 이벤트도 했어요. 네, 근데 인증하신 분들을 보니까 짧은 시간에 높은 수익까지 올라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역시 진짜 이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 하면서 네. 도전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블로그라는 게 이제 좀 저물었다 이런 말도 있고 한데 사실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인 부분도 있고 할 건데 네. 리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안에서 돈을 버는 거는 뭐 블로그냐 유튜브냐 이 플랫폼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안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유튜브가 훨씬 핫하지만 네네. 그래도 블로그에서 돈을 버는 분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네, 이게 TV가 생겼다고 책이 사라지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 글이라는 매체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도 그래요. 유튜브를 보지만 검색을 아예 안 하진 않잖아요, 포털에. 그렇죠. 검색하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네. 블로그의 운명은 포털과 함께 가요. 그쵸? 네. 포털의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는 블로그잖아요. 네. 근데 포털은 이미 대기업이고 네. 어떻게든 계속해서 글매체를 살리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블로그라는 플랫폼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네. 또 글매체 플랫폼이 생긴다면 옮겨가면 되는 거예요. 이 노하우를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 안에 글을 쓰는 크리에이터는 살아남겠죠. 네네. 저도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유튜브 뭐 플랫폼 영원할 거냐 이런 질문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은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싸이월드가 영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튜브도 대체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유튜브가 이제는 대체되기는 쉽지 않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 텍스트와 이미지와 영상이 그 무게가 다르잖아요. 네네. 사실 텍스트는 용량이 되게 작잖아요. 네. 근데 유튜브는 영상 하나당 그 영상이 뭐 몇백 기가, 아니, 몇백 메가, 몇 기가가 될 거란 말이에요. 네네. 이거를 다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이 다시 생기기는 저는 너무 힘들다고 보거든요. 아, 네. 그걸 만드는데, 왜냐하면 유튜브 안에 사실 이미 크리에이터도 있고 광고주도 있고 시청자 다 있는데 생태가 이미 완벽한데 네네. 과연 그 딴 곳에 누가 도전을 할 것이냐, 크리에이터도 그런 생각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만약에 유튜브가 무너진다고 해도 영상 플랫폼은 저도 영원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쵸. 여기서 잘했던 사람은 거기 가겠죠. 맞아요. 이 노하우는 어디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또 이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 콘텐츠 소비가 확실히 문자에서 텍스트에서 영상으로 변화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런 시대에서 유튜브보다 굳이 지금 블로그 해야 될까요? 유튜브가 또 지고 있는 플랫폼도 아니잖아요. 네. 계속 잘 되고 있는데. 유튜브와 블로그의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유튜브는 초기에 성장하기가 힘들고요, 조금. 맞아. 그쵸. 초기에 성장하기가 힘들고, 물론 나를 안 드러내는 콘텐츠도 있겠지만, 일단 드러내야 조금 더 확률이 올라가잖아요. 그치, 내 얼굴과 목소리에 대한 노출에 대한 부담감. 네, 이런 것도 부담이 될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브랜딩을 하다 보니까 악플에도 시달릴 거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정말 많이 받게 될 거예요. 네. 근데 그거와 비교해서 블로그는 나를 숨기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런 외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거의 없고요. 네. 유튜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영상을 올리지 않으면 네. 수익이 줄어들잖아요. 맞아. 네, 팬들이 떠나기도 하고. 하지만 수익형 블로그는 애초에 팬 개념이 아니잖아요. 조회수 개념이니까 팬을 관리할 거라는 그런 게 아예 필요가 없고요. 네. 내가 예전에 작성한 글도 꾸준히 검색이 돼요. 음, 그래서 조금 더 수명이 길다, 콘텐츠의 수명이 길다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그 둘 다를 같이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제가 실제로 유튜브에서 촬영을 할 때 대본을 쓰잖아요. 네. 이 대본을 그대로 블로그에 올리고 있어요. 야, 이거 약간 거의 그거네. 아프리카 TV에서 생방송 찍으신 분들이 그거 네.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네. 일타쌍피. 네네, 이렇게 확산을 시켜야 효율적으로 네.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그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유튜브는 본인의 얼굴과 목소리가 등장하다 보니까 이게 브랜딩이 확실히 되잖아요. 네네. 그 브랜딩이 되다 보니까 유튜브 채널이 잘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뭔가 얘기 들어보니까 블로그는 지금 본인이 좀 덜 드러내는 거잖아요. 자기를 네네. 드러낸 네이버 블로그가 아니니까 디스토리는. 그 같은 경우는 확실히 조금 뭔가 이 안에서 바깥으로 다르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적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안에서 내가 광고로 돈을 벌긴 하지만 이걸 활용해서 뭔가 다른 거랑 뭐 콜라보레이션 한다는 거, 뭔가 좀 뻗어나가는 거는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 아무래도 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는.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거든요. 인플루언서로. 네. 근데 티스토리는 그게 좀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사실 요즘에 뭐 취미로 돈을 버는 방법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잖아요. 네. 사실 자기 취미를 활용해서 뭔가 클래스 원원에서 자기 그런 걸 강좌를 오픈할 수 있을 거고. 네. 취미로 돈을 버는 좀 가장 현실적인 방법 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일단 내가 좋아하는 걸 주제로 삼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블로그도 그렇고 뭐도 그렇지만 디지털 노가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노마드의 반대로? 예를 들어 유튜브도 맨날 영상 편집하고 노가다잖아요. 맞아요. 저는 거의 여기서 거의 나가질 않습니다. 감옥소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내가 즐기고 있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떤 일을 하든 반복이 안 되는 일은 없거든요. 결국 반복을 하게 되는데 내가 그걸 즐기면서 하느냐, 콘텐츠 제작을 한다는 거에 재미를 느끼느냐.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그래도 뭔가를 만드는, 창조하는 거라서 그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또 구독자가 되는 걸 보면서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 네. 이런 거에 좀 의미를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나님은 지금 파이프라인이 4가지잖아요. 수익형 블로그, 제휴 마케팅, 그다음 클래스 101, 유튜브. 네네, 크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사실 요즘에 뭐 파이프라인 구축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 파이프라인 구축을 하기 위해 좀 필요한 거는 뭐라 생각하세요? 가장 필요한 건 탐구심인 것 같아요. 탐구. 네, 내가 이거를 새로운 게 나왔을 때 네. 일단 저는 시작을 해보거든요. 네네. 제가 이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일단은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면서 배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새로운 게 나왔을 때 내가 적응하려고 하지 않으면 네.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특히 온라인은. 리나님은 26살 때는 취업 준비생이었으니까 돈을 버는 게 거의 빵원이었다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 현재 나이가 31살에 애띤 나이잖아요. 아직은 사실. 네. 거의 그 회사에 취직했어도 신입사원이거나 조금 뭐 직급이 있어도 한 대리급 정도일 텐데 26살에 빵원이었는데 지금 5년 정도 지난 거죠. 네네. 5년 만에 작년 연봉은 3억.
네.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한 달에 한 3천만 정도 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바뀐 거잖아요. 금액적으로는. 네, 그렇죠. 일단 이게 왜 가능했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고 난 다음에 삶에서 뭐가 제일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때 남들 얘기를 안 들었던 게 잘했던 것 같아요. 취업해라. 네. 지금 취업 안 하면 늦다. 네. 저는 그때 진짜 고민을 솔직히 많이 했어요. 아, 고민되죠, 당연히. 이게 취업을 포기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1년을 네. 딱 1년 내가 20대인데 1년을 포기한다고 한들 네. 이게 아주 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만약 1년을 실패해도 전 젊으니까요. 그래서 1년 동안 한번 가능성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제가 해보니까 정말 세상에는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요즘은 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월급에만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데 꼭 저처럼 이렇게 취업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부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유튜브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그러니까 먼저 내가 부업으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면서 무자본이니까 네. 해보면서 잘 되면 나중에 고려도 해볼 수 있겠지만 그전엔 부업으로 하면 충분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 말씀하시니까 그 책에서도 그런 문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월급이 내 노후를 보장하지 않는다. 아, 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이제 물을 기를 수는 없다. 그 말씀이 이제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그 내 월급이라는 물을 기르러 온다는 뭐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내 사업을 하게 되면 조금 이제 완전히 프로세스가 달라지는 거니까. 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내가 일하지 않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루트를 만들어내면 네. 내가 나중에 힘이 없어졌을 때도 조금씩 들어오잖아요. 아, 이걸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전에 지금 두 번째 질문 답변 안 해주셨던 게 30살에 연봉 3억. 네. 그 다음에 지금 31살에 한 달에 어쨌든 3천만 원의 돈을 벌게 됐잖아요. 네. 예전에는 26살에 그냥 취업준비생이 빵원. 뭐가 제일 바뀐 것 같아요? 그렇게 돈을 벌고 나니까. 일단 네. 편의점 가서 가격을 확인을 안 해요. 아, 그쵸.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네. 사실. 근데 봉투 같은 건 아까워하거든요. 네. 이걸 살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먹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덜 하게 됐어요. 맞아. 식당 가서도 예전에는 뭐 가격을 다 보고 했다면 이제 네. 좀 가격 덜 보고. 네, 그게 일단 크고 아무래도 돈을 벌게 되니까 조금 더 다른 일에 도전할 때 네.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일을 제가 이번에도 블로그를 거의 못했다고 했잖아요. 네. 책을 쓰는 동안. 근데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집중을 할 수가 있었고요. 다음번에도 또 그런 식으로 도전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김 작가 TV 시청자분들에게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사람들이 너무 네. 이 금액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니까 네. 블로그로 1,000만 원 번다에 너무 초점을 맞추세요. 네.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이게 누구나 가능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시작해서 누구나 성공한다는 건 비현실적인 이야기예요. 당연히 실패하는 게 사실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잘 되는 게 네. 일단 시도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 그리고 무자본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거, 네. 부담 가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이걸 해볼 수 있겠다,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든다면 네. 일단 블로그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하다가 포기해도 괜찮아요. 이나님이 책에 적어주신 멘트 중에 하나가 이제 도전이 거창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할 돈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사실 뭐 블로그 지금 이나님 말 듣고 그걸 만든다고 해서 그걸 실패한다고 해서 사실 정말 내가 잃는 건 없잖아요. 그쵸. 네. 내가 잃는 건 없기 때문에 저는 본인한테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제가 어저께 제 정말 친한 동생이 이제 저한테 약간 고민 상담이 있다고 해서 이제 잠깐 술을 한 잔 가볍게 마셨어요. 맥주 한 잔 정도를.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뭐 구매 대행인가? 네. 그런 거 관련된 거를 지금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나이가 리나님이 처음 시작할 때 26살, 똑같은 26살인 거야.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대학도 이제 그 서울의 명문대학 중 하나인데 자기가 뭐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런 쪽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되게 좋았던 게 그냥 26살에 1년 정도는 나에게 한번 기회를 줘보고 싶다. 네. 그게 실패해도 1년 뒤에 내가 회사 생활을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리나님도 같은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한테 저는 그 유튜브든 사실 뭐 블로그든 뭐든 그걸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패할 수 있는 기회도 주면 좋지 않을까. 네. 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나는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번다의 리뷰 요정 리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